2018년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앞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상장피로 인정받은 금액이 1,200억 달러입니다. 1,200억 달러. 느낌 잘 안 오시죠? 135조 원입니다. 135조. 대단하죠? 이 자동차 회사인데, 이 회사는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 포드, 크라이슬러, GM, 이 세 개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한 금액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에요. 1,200억 달러가요. 대단하죠? 더 놀라운 건요, 이 회사는 10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예요. 더 놀라운 건요, 자동차를 한 대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어떤 회사일까요? 자, 이 회사는 바로 우버입니다. 자, 여러분 우버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의 주인공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인데요. 트래비스 캘러닉의 성공 비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래비스 캘러닉의 성공 비결은요, 이 사람이 사업가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회사를 굉장히 여러 번 만들었어요. 그의 창업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성공 비결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창업은 캘러닉이 18살 때 보습학원을 오픈했습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동네에 후배를 과외해주다가 과외비를 딱 받고 나니까 이거 돈이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걸 학원으로 해가지고 더 크게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하게 되죠. 어떤 친구? 한국인 친구. 역시 사교육은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한국인 친구와 함께 학원을 열었어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이 학원을 통해서 번 수익금으로 본인이 대학에 진학할 때 대학 등록금을 다 해결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학에 진학한 캘러닉은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넵서스라는 음원 공유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 서비스가 P2P 서비스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리바다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소리바다 같은 넵서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음악만 주고받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 서비스 같이 하면 안 돼? 라고 발상을 가지고 스카워라는 회사를 두 번째 오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회사죠. 여기서 음원 공유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서비스까지 같이 진행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폭발을 했죠. 아주. 네, 대중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짭짤하게 잘 벌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당시가 어떤 때냐면 미국 사회에서도 저작권의 개념이 이제 자리를 잡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방송사, 영화사, 그리고 음반사, 여기저기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죠. 결국 파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파산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을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그쪽 방향으로 오줌도 싸기 싫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쵸? 그런데 캘러닉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실패를 하면 내가 왜 실패를 했지? 그걸 다시 되새겨보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역발상을 하게 된다 그래요. 이번에도 스카워의 실패를 다시 곱씹어보고 역발상을 했어요. 아니, 불법으로 음원을 공유하는 게 문제가 됐어? 그럼 이걸 합법으로 바꾸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합법적인 서비스로 P2P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새로운 회사를 만듭니다. 바로 레드스윗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파일들을 주고 받게 된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나를 파산으로 몰고 갔던 방송사, 음반사, 영화사에게 이제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6년 동안 레드스윗을 운영을 해서 6년 후에 동종업계 경쟁사에 1,900만 달러의 매각을 하게 되죠. 우돈 230억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2007년인데 2007년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진 해죠. 어떤 해예요? 바로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해이죠. 스마트폰의 탄생과 함께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됐죠. 자, 이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켈러닉은 실리콘밸리에 같이 일을 하던 게리 캠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게리 캠프와 함께 실리콘밸리의 지옥과 같은 그 교통 상황, 이걸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택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어떻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 새로운 발상을 갖게 된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누구와 함께 했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게리 캠프라는 사람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켈러닉은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본인이 불도저 같은 실행력을 가지고 나가죠. 또한 역발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엎을 수 있어요. 거기에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게 그의 성공 비결이었죠. 자, 이렇게 켈러닉과 게리 캠프는 우버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일반 택시의 서비스들, 택시 기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무섭게 생겼어요. 뭐 어디 가자고 하면 메타기에 뭐 10달러 나왔는데 20달러 주세요.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그쵸? 택시를 불렀어요. 콜택시를 불렀는데 어디 오는지 몰라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몰라요. 이런 불편함들을 우버에서 모두 해결을 하게 된 거죠. 자, 그의 아이디어와 켈러닉의 실행력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우버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합법이 아니었어요. 합법이 아니어서 택시 기사들의 반발도 굉장히 컸고요. 법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켈러닉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했을까요? 택시 기사들에게 최신형 아이폰을 나눠줍니다. 그 아이폰에 우버 서비스를 탑재해서 나눠주죠. 이렇게 하다 보니 택시 기사들은 택시를 해서도 돈을 벌고 우버를 통해서 추가 수입이 생겨요. 이미지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서비스가 점점 확대됩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우버를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우버는 이제 승승장구, 켈러닉 역시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켈러닉의 성공 비결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후에 우버에서의 어떤 사건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현재는 우버를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또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켈러닉의 성공 비결입니다. 바로 불도저 같은 실행력, 그리고 역발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고 강한 협응력을 가지는 건데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우물쭈물 하다가 놓쳐버린 경우 있으시죠?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약간은 무모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그 기회를 쟁취하는 것,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그쪽 나 정말 싫다, 이건 그만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물론 들겠죠. 하지만 뭐가 문제였지? 그럼 이걸 좀 바꿔보면 어땠을까? 라는 이런 역발상, 이런 복귀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큰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협응력,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협업하는 능력, 이건 역시 큰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트래비스 켈러닉의 이 세 가지 성공 비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더 큰 성공의 도약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